화장실 좀 갔다 오세요. 얼른 갔다 오세요. 6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쓰여져 있다시피 그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뭐 일이든 공부든 뭐든 이제 하다가 잠깐씩 휴식을 가지면은 그게 오히려 다음에 다시 공부나 일을 할 때 훨씬 더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요. 1번 문장은 서론입니다. 바로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stick with라는 두 개의 단어는 계속하다, 고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a task, 한 가지 일을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고수를 한다면 이어지는 문장에서 we lose sight of가 한 번에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다. 그러니까 목표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목표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하는데 관계대명사 위치 또는 대신 생략을 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왜 불완전하냐면은 we are trying to achieve 요 투부정사로 쓰인 achieve 뒤에 와야 할 목적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요.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성취하려고 근데 무엇을 성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빠져서 어쨌든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목표를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고 그리고 and 뒤에서 이러한 과정 앞에서 얘기했던 이 가정법에 해당되는 상황을 우리가 is known 무엇으로 알려져 있다 보면은 habituation 습관화라고 본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런 시험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계속 공부를 할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공부만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이 공부를 한다라는 모습 자체는 습관화가 됐는데 뭘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 그거를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하게 돼버린다라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힘들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때 2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short breaks가 짧은 휴가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짧은 휴가가 있다? 그럼 그거는 세 가지를 해줄 수가 있어. 첫 번째는 습관화를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help를 오형식으로 써가지고 도와주는데 우리가 maintain focus, 집중력을 유지하게끔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focus는 집중력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그리고 and 뒤에서 세 번째, reactive, 다시 활동하게끔 하는 거야. Our commitment to a goal, 어떤 목표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그러니까 1번처럼 습관화되는 것들은 short break라는 것으로부터 그 습관화가 조금 나아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3번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이 가장 명확히 얘기를 해주는데 frequent, 빈번하게 short breaks, 짧은 휴식을 가지는 것. 이것이 more efficient, 문맥상 더 효율적이라고 할 겁니다. 무엇보다 occasional ones, 가끔씩 짧은 휴식을 가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뭐 매일매일 시험 대비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조건 공부하는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브레이크 가지는 시간.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빈번하게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는 게 오히려 공부에 대한 집중력 그리고 공부에 대한 결과를 더 나아지게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시를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데스크타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얘가 뭐하는 회사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만들어주는데 productivity tracking이라고 하면은 생산성을 추적하는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은 내가 알고 싶은 어떤 기업 혹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내는 생산성의 정도를 그 사이트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물건을 몇 개 만들었을까? 혹은 이 사람은 1시간 동안 문제를 몇 개 풀었을까?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어쨌든 요 업체가 says, 말하는 게 목적어 대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대절의 주어가 가장 생산적인 10%,
어떤 사람들 중에서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것도 어법적으로 되게 중요하죠. 문장의 주어가 persistent of로 시작하면 뒤에 있는 명사가 surety 기준이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 percent of를 썼기 때문에 뒤에 있는 our users를 기준으로 주어의 동사 surely를 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동사를 복수형 have를 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생산적이라고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10%의 사람들 they have in common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what 이라는 단어로 문장의 주어를 썼다라는 거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다라는 건데 그 불완전한 이유가 동사 have 뒤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이 명사절에 대한 내용을 is에서 계속 보니까 그들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능력인지 설명을 해줘요. take break 휴식을 가지는데 effective 효율적인 휴식을 가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앞에 있는 ability를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4번의 상황을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야. 5번 문장에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after analyzing its own data. 그러니까 이 데스크타임이라는 회사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산성에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을 했어. 그리고 나서 이 업체가 claims, 주장을 하는 게 투부정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투부정사가 완료 시제로 쓰였다라는 거는 좀 잘 알아둡시다. 발견했어. golden ratio, 황금 비율을. 무엇에 대한? 업무와 and rest, 휴식에 대한. 그러니까 업무, 휴식 두 개를 몇 대 몇으로 가지고 가야 될까에 대한 황금 비율을 발견을 했음을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투부정사를 완료 시제로 쓴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 업체가 주장을 하는 게 현재 시제란 말이야.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황금 비율을 발견을 한 거는 과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주장하는 시점은 현재이지만 이 사람들이 발견한 거는 앞선 시제, 과거의 발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완료 시제로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완료 시제가 들어가 있는 문제는 어법으로 출제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 좀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황금 비율을 밑에서 얘기를 해주겠지? 6번 문장을 보니까 문장에 봐봐. 이 연구, 요 데스크 타임의 연구가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게 요 하이 퍼포먼스부터 끝까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요거 취소선을 일부러 끈 이유가 요 하이 퍼포먼스가 동사를 어디에 가지고 있는지 헷갈릴까봐 일부러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이 6번 문장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데스크 타임의 연구가 결론을 내린 것이 높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높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퍼포먼스 S가 붙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쓰겠죠. 52분 동안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break, 휴식은 17분 동안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 아닌데 70분이구나. 대략 70분이겠구나. 그러면 70분 동안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52분과 17분이라는 비율이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황금 비율이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에 대한 동사가 뒤에 동사 원형으로 2번 나와 있다라는 게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으로 넘어가서 어쨌든 데스크 타임이 이런 결론을 내리기는 했지만 얘네들은 결코 publish the data 그 얘기하고 싶은 데이터를 출간하지는 않았어.
어디에? peer reviewed.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업체들끼리 평가를 하는 어떤 저널, 잡지가 되기도 하고 뭐 신문이 되기도 하겠지. 어쨌든 남들이 볼 수 있는 그 언론에다가 이런 데이터를 공개를 하지는 않아서 so your mileage, 너가 가지고 있는 유용성이라는 거는 되게 다양할 수가 있기는 해 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52분, 17분 이거를 황금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너한테도 말이 될까? 라는 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라는 말을 Your mileage may vary 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 무슨 말인지 좀 정리하고 넘어가자. 만약에 7번 문장의 저기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추론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요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연구가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도 맞는 말인데 근데 모든 사람이 52분 대 17분은 똑같이 황금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다라는 거지.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결론으로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건데 8번 문장도 좀 독특합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6번 문장에서처럼 주어 동사가 목적어 문장 사이에 들어간 것처럼 8번도 주어가 요 evidence라는 그 증거인데 이게 어떤 증거인지를 뒤에서 한 번 더 동격으로 쓰는데 그 동격의 접속사와 위치가 문장 뒤에 이렇게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주어를 2번 말하고 있는 문장이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거든요. 짧은 휴식이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is overwhelming. 압도적으로 볼 것이야. 그러니까 황금 비율은 다르더라도 어쨌든 짧은 휴식은 누구에게나 효과적이라고 보겠다. 그래서 짧은 휴식, 이거 생략된 거 일부러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달을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비용에 대해서 엄청난 효과를 전달한다 라고 해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대어 어디 갔냐? 요 대어가 가리키는 게 요 짧은 휴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휴식하는데 큰 돈 드는 게 아니잖아. 그냥 내가 가만히 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limited cost, 돈이 들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되게 크다. 생산성을 높여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맥상 considerably 들어간다라고 봐야겠지. 9번에서 심지어는 micro breaks.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17분까지가 아니더라도 정말 잠깐 쉬더라도 그것조차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어쨌든 잠깐의 휴식이 우리 생산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7번을 봅시다. 한글 주제를 먼저 보면은 이벤트 관리라는 말을 하거든. 그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생각나는 이벤트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콘서트가 될 수도 있고, 뭐 결혼식, 아니면 뭐 기업 행사, 학교 행사, 되게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관리해주는 업체들도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이 이벤트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중요하면서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7번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1번 바로 보면은 21세기의 이벤트 관리자. 21세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관리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 그들의 클라이언트, 고객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이해관계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원 행사를 전문업체에 맡겼어. 그러면은 그 이해관계자는 학원의 원장님, 선생님들, 너희들 다 관계되어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고객이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책임감인지를 뒤에서 관계대명사 대신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뒤에서 설명하는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거는 앞에 있는 responsibility인데 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뭘 수식하고 있는지는 이해를 해주면 좋겠지.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가 수식을 하고 있는 게 요 단수명사 responsibility이기 때문에 동사 시제도 requires 단수형으로 쓰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은 고객이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까? 요구를 하는데 deliver of an event, 이벤트의 전달을. 근데 어떤 이벤트를 전달하게끔 요구를 하냐면은 또 수식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앞에 있는 이벤트를 단수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수식하고 있는 주격관계대명사의 동사도 s를 붙어서 단수형으로 표현을 해줬죠. 그래서 최소화하는 이벤트인데 부정적인 영향을. 그러면서 동시에 can endure, 지속할 수 있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무엇 없이 overconsumption of resources 라고 해서 이벤트에 필요한 뭐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 준비물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 과소비하지 않고도 지속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전달할 요구에 의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정리를 하면은 내가 이벤트 매니저야. 그러면은 내 고객들한테는 이 이벤트가 좋은 의미로 다가가야 돼. 그리고 이 이벤트를 다음번에 또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올해 썼던 이 재료를 가지고 내년에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야 이벤트를 개최할 때마다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거잖아. 2번으로 넘어가서 지속 가능한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사람들에게도 가질 거고 우리 지구에도 가질 거고 그리고 profit margin이라고 하면은 이윤폭이라고 했을 때 그냥 그거죠. 내가 이벤트 개최하느라 쓴 돈 그리고 이벤트를 받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돈을 따졌을 때 나는 얼마 안 썼는데 돈을 많이 벌었네? 그게 profit margins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지속 가능하게 이벤트를 개최해주는 것은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게 하면서 and thus 뒤에서 두 번째 동사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투부정사 목적어를. 그래서 뭘 충족시키게끔 도와주냐면은 경제적이면서 사회 문화적이면서 환경적인 요구 누구에게 이벤트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키는데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도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는데도 좋은 거고 비용을 아끼는 것도 좋은 거고 비용을 아껴서 재료를 아끼니까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어쨌든 여러 번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지. 3번에 furthermore 더구나 professional event planners 전문적인 이벤트 플래너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증가하고 있는 윤리 그리고 법적인 의무를. 그러니까 이벤트를 개최를 하면서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진 규제, 단속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문적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투부정사로. 이벤트를 계획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규칙 혹은 의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이벤트일까? 뒤에서 또 한 번 더 이벤트를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수식하고 있는 이벤트를 복수형으로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문장의 동사도 비동사 복수형 are를 쓰는 게 맞겠지. 그래서 환경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책임감이 있는 이벤트들을 계획하고 전달할 의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사실상 지금 1, 2, 3번이 같은 말을 쪼개면서 말할 뿐이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4번에서 또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은 책임감 있는 이벤트들은 are sensitive, 민감하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민감하냐면은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환경적인 요구에 민감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3번에서 규율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규율. 그러니까 아무데나 내가 이벤트를 막 만들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요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어디 안에서 이러한 건지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역의 호스트 커뮤니티 내에서 예민하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and 뒤에서 요 이벤트들이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에는 수동태로 씁니다. 만들어져 뭘 위해서 만들어지는지를 하기 위해 in order to로 설명을 해줘요. 만들기 위해서인데 best output 가장 좋은 산출 무엇에 대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근데 저 모든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이벤트에 의해서 포함이 되고 영향을 받게 되는 이 모든 것들에게 가장 베스트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이 되기도 한다라고 해. 그러면은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은 우리 아까 지문에서 봤던 거 중에 그 어디였냐?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벤트와 관련되고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벤트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이벤트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이 될 거잖아.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베스트 아웃풋을 제공한다라는 거는 책임감을,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만들어지면서 그만큼 규제가 있기 때문에 민감하기도 하다라고 해서 and 뒤에 in reality 실제로 많은 전문적인 이벤트 관리자들에게 sustainability 지속 가능하다라는 것이 지금은 생존과 동일시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문장 내용도 좀 중요하게 기억을 합시다. 이게 직접적인 주제는 아니거든요. 직접적인 주제는 아닌데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얘가 빈칸 같은 걸로 나왔을 때 틀리기가 되게 좋단 말이야. 이 사람들한테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렇게 해줘야지. 요거 지켜야지.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생존과 맞다라는 얘기를 요렇게 연결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5번 문장의 디스가 가리키는 거는 4번 문장 전체입니다. 4번 문장은 이 문장 하나로 1, 2, 3번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다 한 번씩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다 설명을 해준 거야. 그런 4번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뒤에서 대절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두는데 지속 가능성을 둔다라고 하거든요. 이벤트를 만드는 행동에 있어서 핵심에 sustainability를 두겠대. 이것은 not just important, 중요할 뿐만 아니라 but 뒤에 나와 있는 is이 가리키는 것도 지속 가능성을 핵심으로 두는 거거든요. 똑같은 주어입니다. 근데 not just but also이기 때문에
요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둘 다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것은 되어 왔기도 함을 의미할 건데 역할에 있어서 핵심 혹은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왔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래. 그래서 이벤트를 조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채택을 해야 됩니다. 점점 책임감 있는 관습을.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생존을 할 수가 있잖아. 그거를 마지막 문장에서 표현을 한 방식이 stay comparative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comparative랑 competent는 비슷하게 생겨서 보기를 바꿔서 냈을 때 오답으로 선택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잘 구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벤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 이벤트를 좀 지속 가능성을 두고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자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만 쉬다 갑시다. 요거 8번까지 보고 문제 몇 개만 풀어보고 혹시 시간 남으면은 교과서 조금만 진도 나갈게. 뒤에 교과서 조금 넣어놓긴 했거든. 일단 8번 한번 지문 봅시다. 한글만 봐도 이해가 될 수가 있어. 과학적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몇 단어로 설명하지 못함. 그걸 말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이 지문은 구조가 바로 예시를 말하고 주제, 예시, 주제 이렇게 말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1번 바로 보면은 몇 년 전에 내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피터 힉스라는 사람을 인터뷰를 했고 이 사람은 영국의 물리학자. 근데 물리학자인데 어떤 사람인지를 뒤에서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뭐 애프터가 왔다. 요거는 너무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잘 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냐면은 after whom이 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다라는 거. 그래서 그 완전한 문장이 is named라는 수동태 동사로 쓰였다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해석을 해보면은 유명한 particle 입자가 is named 이름 이 입자가 이름이 불려지는 어디에 BBC 라디오 프로그램의 이름은 뭐? Life Scientific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내가 인터뷰를 한 이 물리학자의 이름을 따서 어떤 유명한 입자의 이름이 지어졌다라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입자가 있는 사람을 인터뷰했음. 2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사형식이라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내가 요청했어. 요 물리학자한테 직접 목적어를. 그래서 if 뒤에 있는 문장 구조를 보니까 그가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목적어 what를 그래서 이 물리학자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보손 그러니까 힉스 보손이라는 게 있대. 이것이 was 무엇인지라는 was 뒤에 보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what을 써서 명사절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요 주어가 뭐냐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본 거지. 얼마 만에? In 30 seconds 30초 만에. 그 말을 듣고 물리학자는 looked at me 나를 쳐다봤어. 쏘니 엄숙히. 그리고 I have to admit 요런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엄숙히 쳐다보면서 뭐라고 행동했는지를 봐주면 되는데 not particularly apologetically 특별히 미안해하지 않으면서 and shook his hand 고개를 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문장은 he looked 라는 첫 번째 동사와 그 다음에 shooked 라는 두 번째 과거 시제 동사가 요렇게 두 번 쓰이면서 문장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 그리고 첫 번째 예시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이 사람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물리학자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뒤에 있는 대절은 가주어, 진주어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먼저 해석을 할 거거든요. 물리학을 이해하는 것. 근데 이게 어떤 물리학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underline, 근원에 있는, 밑에 있는 무엇의? 이 사람의 이름을 딴 메커니즘. 어떤 분야에 있어서 컨덤 필드 티어리가 뭐 양자장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뭐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물리학 이론에서 이 사람의 메커니즘을 깔고 있는 물리학을 이해한다? 그것은 이 물리학자에게 수십 년이 걸렸다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거지. 여기에서 이 물리학자가 인터뷰 과정에서 설명을 했던 것보다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이해를 해왔다라는 게 더 이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헤드 PP를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so what right? 무슨 권리를 people, 사람들이 did have, 가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지. 뭘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를 하기 위해서. 저 투부정사가 expect라는 동사를 오형식으로 표현했다 생각해주면 돼요. 목적어가 such a complex subject, 엄청나게 복잡한 subject라고 해서 혹시 몰라가지고 요 부분 해석 쓰고 넘어갈게요. 요런 거 혹시 쓰라고 할까봐. such 형용사 명사 요런 것들이 어법 객관식 보기나 서술형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 해석을 매우 형용사한 명사. 그러면은 우리는 매우 복잡한 주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 이 목적어에 대해서 expect도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가지기 때문에 to be부터 끝까지가 투부정사 안에서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사람들이 이런 복잡한 주제를 short sound bite가 짧고 인상적인 한마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말할 수 있는 거, 그것으로 압축이 된다고 예측을 하기 위해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 그러니까 니들이 뭔데 나보고 줄여라고 해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과학을 짧게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예시를 바로 봅시다. 5번 문장 보면은 주어는 대열 비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similar story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Great Richard Feynman? 아무튼 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후 관계대명사를 썼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문장의 동사가 현재 시제이긴 하지만 수식하고 있는 동사 시제는 과거 시제를 쓰고 있다는 걸 일단 1차적으로 주의를 해주고, 이 과거 시제를 수동태로 썼다라는 것도 좀 잘 기억을 할게요. 그러면 저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보자. 요청을 받은 사람이야. 당연하겠지. 두 번째 예시도 인터뷰를 할 거니까. 그러면은 뭘 할지 말지를 요청을 받았는지, 그냥 요 취소는 쓴 거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헷갈리는 거. 동사, 목적어. 이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지를 요청받았대. 그럼 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요청받았을까? 그가 prize winning, 수상한 work, 작업이 was in a single sentence, 한 문장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요청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explain 바로 뒤에 what을 또 썼단 말이야. 이 자리에 대시 안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할 겁니다. what이 왔다라는 거는 불완전한 문장이다라는 건데 그의 작업 was 뒤에 여기 주격 보호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얘를 was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was 뒤에 써야 하는 말이 이 작품에 대한 스토리가 된다라는 거지. 어쨌든 요거를 요청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대답은 레전더리, 전설이 되고 있는데 뭐라고 했는지 7번 문장 마지막 보니까 그러니까 헬은 욕은 아니지만 되게 기분 나쁨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could explain 가정법이 과거 시제를 썼다라는 건 지금 현재 시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in a few words 몇 마디로 설명을 할 수가 있으면 무엇을 요 explain이라는 동사에 대한 목적어를 뒤에 what 명사절로 표현을 했다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what은 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가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was 비동사 뒤에 이렇게 주격 보호가 빠져 있는 것도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줘야겠지. 그래서 그의 작품이 무엇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몇 마디로 설명을 해라고 하는 것은 It wouldn't be worth. 가치가 없다라고 해. 노벨상이라고 할. 그래가지고 wouldn't be 조동사 더하기 동사 원형을 쓴 가정법 과거 동사 시제도 혹시 모르니까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문맥상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게 해석할 때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일단 여기 문장을 이시 가리키는 거는 앞문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몇 마디로 노벨상 연구를 설명하는 것 이게 it을 설명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것은 노벨상이라고 할 가치가 없다. 이꼴 몇 마디로 과학을 설명하지 못한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잠깐만 문제 풀어보고 시간 남으면 교과서를 할게. 어디를 풀어보냐면은 문장 구조도 좀 있으니까 쓴 이 주제는 어디까지 내용에 대한 주제냐면은 여기 4번 지문 내용에까지 그 주제를 여기 본문 1 위에 썼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일상 속에서의 우리의 작은 실천은 호랑이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로 서론을 시작을 하는데 그 서론에 대한 주제입니다. 1번 문장 바로 보면은 볼게요. 너는 보호할 수 있어. 호랑이들을 어떻게 단순히 보호할 수가 있냐면 바이가 뒤에 동명사를 가지면은 방법을 얘기하죠. 내가 왜 여기 얘기하냐. 미안. 바이가 동명사를 가지면은 방법을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쓰인 switch off the lights 얘네가 한 번에 불을 끄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불을 끄는 행동을 함으로써 호랑이들을 보호할 수가 있다 라는 이 내용을 2번 문장에서 this라는 주어로 받았어요. 그래서 요것은 아마도 sound strange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but 이어지는 문장의 주어 it이 가리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1번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불을 끔으로써 호랑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actually true, 사실이라고 합니다. 3번 문장에 everyday라는 단어가 형용사로도 많이 쓰여요. 일상의 행동. 근데 어떤 행동인지를 뒤에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식받고 있는 행동이라는 단어가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에 s를 붙여가지고 helps를 썼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save energy, 에너지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상의 행동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뒤에서 액션을 수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은 can also help, 또한 도와줄 수가 있는데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여기 수식하는 데서도 썼지만 help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도 동사 원형을 쓸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도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save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 알고 있는 건데 문제에 나오면 실수할 수가 있거든. 이거 잘 봐줘야 됩니다. 어쨌든 일상의 행동은 무엇을 도와줄 수가 있을까? 멸종 위기에 처한 어떤 종을 구하는 걸 도와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How does this가 가리키는 것도 3번 문장의 내용. 어떻게 일상의 행동이 멸종 위기의 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라는 사실은 어떻게 작용할까? Let's take a look at,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해서 첫 번째 경우로 species in danger, 위험에 처한 종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지우는 거 깜빡했네. 그냥 볼게, 몇 개 없으니까 교과서는. 호랑이들인데 이 호랑이들을 두 번 설명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friendly species라고 하면 고양이과 종들 중 하나인 호랑이들은 have long been, 오랫동안 되어 왔어. 아시아 숲의 왕으로, 그러니까 왕처럼 가장 힘이 센 존재로 되어 왔다라는 거지. 6번 문장에 이런 단어가 알고 있는데 시험에 나오면은 꼭 실수를 합니다. despite는 전치사죠. 그러니까 뒤에는 동명사를 쓰는 게 맞겠지? despite랑 똑같은 말로 in spite of가 있고 어쨌든 둘 다 같은 의미라고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내용으로 계속 보면은 지배적인 포식자가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Their habitats, 그들의 서식지에서. 이제 주어가 나와. 호랑이들은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move가 자동사, 목적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호랑이들이 조용히 움직여서 and 뒤에 두 번째 동사. 어떤 상태로 남아있는지 이 형식 동사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사라는 말이지. 그래서 unseen이라는 주격 보호를 써줍니다. 그 뒤에 나와있는 most of the time은 부사예요. 대부분의 시간에. 그래서 가장 지배적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먹어치우고 막 몹살게 굽고 왔지만 조용히 움직여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여기에서 unseen 같은 단어는 어휘 문제로 내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맥락적으로 잘 이해를 해주면 좋겠죠. 뭐 이런 단어도 silently 이런 것도. 7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상상을 해볼 거야. how 명사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게요. 고대의 사람들이 주어. 그리고 이 문장의 동사를 조동사 must 뒤에 have pp를 썼다라고 보고 형태랑 해석 모두 잘 기억을 해줘야 되거든. must have pp는 해석을 무언가를 했었음에 틀림없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은 맞추어서 해석을 해보면은 고대의 사람들은 느꼈었음에 틀림없다 라고 해석을 할 거야.
언제 느꼈을지도 모르는지를 뒤에서 when으로 내용 연결합니다. when 뒤에 encountering ing를 쓰면은 여기에서 생략하고 있는 주어가 가리키는 것도 앞에 있는 고대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이 호랑이들을 마주할 때 야생에서 어떻게 느꼈었음에 틀림없는지 상상해보자 라고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은 옛날 사람들은 호랑이를 만나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8번 문장에서 It is no surprise that 이게 한 번에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대절의 모습은 놀랍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줄 겁니다. 호랑이들이 주어 have been feared 첫 번째 동사 그리고 and 뒤에 have been worshipped 두 번째 동사로 써서 호랑이들이 두려워하면서도 숭배해 왔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지. 무엇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for centuries 수세기 동안. 그러면은 어떤 상태에 있으면서 뒤에 커마로 문장이 끝났다라는 거 얘기를 해줬고 그 뒤에 ing 써가지고 분사 구문을 만들었다 생각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분사 구문에 생략되어 있는 주어를 얘로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우리가 연결하고 있는 두 개의 문장은 그 문장의 구역이 요게 여기 타이거즈부터 시작하는 문장 안에 두 번 주어 동사가 오는 거고 근데 standing이라는 분사 구문이 주어를 생략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생략된 주어는 요 tigers라고 보는 게 맞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호랑이들이 have stood 여기서 stand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상태이다 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러니까 상태가 되어 오면서 상태이면서 무엇으로써? 힘과 용기의 상징.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두려워지는 존재이자 숭배를 받는 존재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9번 문장을 보자. The fact, 사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실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시 동격의 접속사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주어로 쓰였지. 대절 구조를 보면은 고대의 락 페인팅의 암각화라고 해서 그냥 큰 바위를 깎아서 그리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줘야 돼. 그래서 이 감각화가 feature, 포함을 하는 것이 있는데 호랑이의 이미지들. 그래서 이러하다라는 사실은 shows, 보여준다라고 해서 이 문장에서도 주어 the fact, 동사 shows, s 붙인 거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뭘 보여주는지를 보니까 얼마나 closely, 가까이 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이유를 뒤에 있는 문장 구조로 판단을 해볼 거거든. 주어가 tigers 그리고 문장의 동사가 be related라고 해서 관계되어지다라는 수동태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태 동사를 가지고 있는 문장은 기본적으로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문장이 여기에서 끝나도 돼. 그러면은 to humans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니까 부사. throughout history도 전치사 더하기 명사니까 역사를 통틀어라고 해석을 하면서 부사 역할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은 여기 how 뒤에 있던 closely도 원래는 요 문장 뒤에서 부사 역할을 앞에 있는 것들이랑 같이 하다가 앞으로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보통은 how 뒤에 형용사가 오는 걸 우리가 많이 보는데 부사가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일부러 길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만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호랑이들이 인간에게 역사를 통틀어 얼마나 가까이
관련되어 왔는지 요렇게 갈 거거든요. 이것을 고대 사람들이 돌에 이미지를 새겼다라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었던 이 위험에 빠진 호랑이를 주제로 하고 있는 지문은 무슨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냐면은 여기 본문 2번 위에 써놨거든요. 호랑이의 역사와 현재 위기. 이게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여기 소주제 밑에서 보고 있던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5번부터 9번 문장까지 본 내용들은 이제 옛날에 그 호랑이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인지가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얘를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호랑이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본문 2번에서 여기 1번 문장 보면은 at one time 한때는 호랑이들이 were found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지. all across Asia가 아시아 전역에 한국에서 터키까지 아시아 전역에서 호랑이들이 발견이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2번 뒤에서 전 세계의 호랑이의 population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수도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의 개체 수가 has been shrinking 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보면은 동사를 비동사 뒤에 ing 썼거든. 진행이죠. BING. 근데 거기에다가 has been 완료 시제를 붙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지금 완료 진행인 겁니다. 내가 지금 뭘 말하려고 이걸 굳이 설명을 하냐면은 shrink 줄어들다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진행 완료 진행 시제인 거고 얘는 능동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전 세계의 호랑이 개체 수는 빠르게 줄어들어 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빠르게라는 부사는 문맥적으로 물어보기 좋으니까 좀 한번 확인을 해주고 왜 줄어왔는지를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illegal hunting, 불법적인 사냥, habitat loss, 얘네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상실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개발하고 하면은 이제 땅 뒤집고 막 건물 올리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이 살 곳이 없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상황들이 are main reasons, 주된 이유가 되는데 behind this decrease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this decrease가 얘기하는 내용이 요 2번 문장 내용 전체라고 생각해주면 요게 요거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앞문장 내용을 명사로 받아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유로 있으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 4번 문장에서 at the start of가 한 번에 무언가가 시작이 될 때 초반에 그러면 20세기가 시작이 될 때라는 거를 쉽게 표현을 하면은 1900년대 초반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바꾸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리뷰 테스트 할 때 얘기를 했지만 이때 사이에 이렇게 수동태 동사가 오면은 가주어 진주어로 보기를 했지. 대절이 추측된다 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대절 구조를 바로 보면은 there이 비동사이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는 10만 마리의 야생 호랑이들, 얘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were 썼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대략 10만 마리의 호랑이들이 있었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지. 1900년대 초까지는. 그러나 in recent years, 최근에는 3 of 9 subspecies라고 나와 있는데 subspecies 같은 경우에는 밑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라는 동물 종이 있으면 어떤 호랑이, 뭐 벵갈, 시베리아 호랑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종들을 subspecies라고 표현한다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은
무슨 호랑이의 9종 중에서 3개의 종이 have become extinct 멸종이 되어서 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앞에 있는 뚜리 이한테 단순히 수일치 해가지고 have를 썼다 생각해주면 돼요. 혹시 수일치 헷갈릴까봐. 6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사실상 또 가주어 진주어예요. 이때 사이에 estimate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정되는 거 보니까 fewer than 요런 단어도 어휘로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잘 봐둡시다. 그래서 4,000마리의 호랑이들보다 더 적은 수가 있다 라고 추정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4,000마리 미만이라는 거야. 근데 어떤 호랑이인지를 뒤에서 living in the wild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거의 95%, 96% 정도가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몇몇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게 된 겁니다. 대절을 보니까 전 세계의 야생 호랑이들의 마지막이 will disappear 사라지게 될 건데 within the next 10 years 10년 내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전 세계에 호랑이의 마지막 한 마리가 없어지는 때가 언제냐? 4,000마리에서 마지막 한 마리까지 없어지는 때는 10년 안에 없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문맥상 예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10년 내에 없어진다가 아니라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를 팩트로 받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그 본문 2번에서 봤던 거는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위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해주고 뒤에 그 문제들 쭉 한번 풀어주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단어 시험을 할게. 뒤에서부터 하자. 뒤에서부터. 25부터 24, 25 두 개씩 해가지고 저번처럼 00 하지 말고 00은 내가 리뷰 테스트에 넣을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학교 시험처럼 영어 단어 쓰는 거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냥 단어를 쓰거나 아니면 문장에서 쓰거나 이번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요렇게 할 테니까 24, 25 그렇게 암기를 해오는 걸로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영영